쉽지 않죠. 예. 저 어제 뭐 핸드폰 하나 받았습니다. 전화를. 젊은 분이에요. 근데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저 준비는 과거에 뭘 하고 있었냐면, 자 법무사 준비하다가 공인중개사 봤죠. 그럼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느낌은? 떨어졌으니까 이야기하겠죠. 붙었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죠. 이 사람이 떨어진 원인은 뭘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무사 준비하다가 공인중개사 준비하니까 어때요? 공인중개사를 얕잡아 본 겁니다.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좀 지났으니까 어때?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기는요. 상당히 어렵죠. 이거 해놓으면 이거 까먹고, 저거 하면 저거 까먹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앉아라서나. 뭐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하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하고 또 까먹고 또 하고 이거 이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야 돼요? 요거. 자, 25번을 반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커리큘럼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5번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수업만 들으면 몇 번만 들으면 돼요? 5년이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동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몇 번? 자기가 스스로 몇 번을 반복해야 돼요? 20번을 반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1년 세월 지나봤지만 얼마나 짧아요. 되게 짧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집에 가셔서 뭐예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만약에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70세를 산다. 만약에 70 곱하기 뭐예요? 24 곱하기 365일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몇 시간인지.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70만 시간밖에 못 살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1년이라는 세월은 참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느냐. 20번을 더 반복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두고 일단 공부하는 일분도 뭐예요? 나름대로 요령이 없어요. 요령이 없어요. 요령이 있으려면 공부가 합격하는 사람하고 불합격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요령이에요. 요령. 처음에 뭐예요? 공부하실 때 뭐부터 하긴 해야 돼요? 제일부터 할 거는 바로 이거죠.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준주택이 뭐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영어로 말한다면 뭐야? 주택 이의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준주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오피스텔이죠. 오노죠. 그럼 저희가 요 네 개를 외워야 돼. 벌써 공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요거 노가 뭘까요? 예? 노가 뭘까요? 노가 오노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 준주택에 대해서 요 5가지를 우리가 4가지를 외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노 기생은 자기가 따져보세요. 공법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노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봐봐요. 준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아닌 걸 의지해 주는 것. 이게 준부동산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개념을 우리가 해석해주고 개념을 해석해주면 일단 뭐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야 되는 거야. 체계. 그래서 체계가 잡기가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목차를 좀 숙지해 달라는 거야. 목차.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 개념하고 체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서 거기에다 살을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막 공부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요령이 없어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지. 결론은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개념을 잡고 체계를 잡아서 25번을 반복해봐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자, 25번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잘 생각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기초인문서 거기 316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316페이지 보니까 거기 밑에 여백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할 차례죠. 자, 이거 한번 자기가 써봐요. 자, 4개를 딱 잡아봅시다. 자, 4개를 거기 314페이지 맨 밑에 4개를 딱 써봐요. 아니면 자, 317페이지 맨 위에다 4개의 개념을 잡고 자, 자기가 요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4개만 알고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봐봐요. 권리 뭐 별 게 있느냐? 아니에요. 권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권리라는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솔직하게 말한다면 자, 권리라는 개념을 한번 써봐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요 4개 개념을 오늘 신주 못 치듯이 해야 돼요. 받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권리가 뭐냐? 권능이 뭐냐? 권한이 뭐냐? 권한이 뭐냐? 이거는 받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써놨으면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 초창기에는 뭐예요? 읽어봐요.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암기. 자, 그럼 봐봐요. 권리라는 것을 암기해 볼까요? 권리라는 것은 자, 뭐라고 써놨어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권리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권리 지금 뭐예요? 요거야. 요거 포인트가 법이에요. 법이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겁니다. 법이 주는 요거 뭐가 될까요? 힘. 이게 바로 힘역설이 돼. 그래서 한번 합쳐볼래요? 권리, 법, 역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주는 힘이 뭘까요? 이게 여기에다 꼬리표를 딱 붙여요. 그래서 이제 권리라는 힘은 물건으로 빠져버려. 자, 이익은 뭘로 빠질까요? 바로 채권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채권. 근데 이제 권리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99.8%는 뭐냐? 물건 또는 채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물건과 채권은 권리의 종류가 되는 거지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라는 개념이. 자,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걸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돼. 이거 한번 봐봐요. 이쪽 보지 말고 이거 한번 봐봐요. 권리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읽을 때 권리가 나왔다. 그러면 수없이 반복을 해야 돼.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제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외워줘야 된다고. 이걸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나중에는. 자, 그러면 자, 권능이라는 것은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권능. 자, 그다음에 권한이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법이죠.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지위.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써놔요. 바로 대리권이에요. 대리권은 뭐가 된다? 권한이 되는 거야. 권한. 자,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바로 권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요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써먹어야 돼. 자, 봐봐요. 대표적으로 그럼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자, 소유권은 읽어볼래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물건이면서 권리가 되는 거야. 소유권이라. 자, 소유권은 그러면 요 밑에다 써봐요. 소유권은. 자,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1등이에요, 2등이에요? 1등이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능. 그러면 소유권은 권리고 물건이고 그러면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수 있어요. 자, 대리권은 그러면 뭐가 된다? 권한이 되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대리권은 권리이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대리권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권한이 된다는 거야. 권한. 자, 대리권과 관련돼서 대리권이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겠죠. 대리권이 없으면 이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야.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이제 탄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라는 것은 또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바로 권한이 돼. 제가 요 지우개 뭘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을 가지고 있죠. 점유권. 제가 쓰레기통에 버릴 권한은 있어 없어요? 없어. 결론 소유권이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걸 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라는 토지가 있어요.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자, B라는 사람이 봐봐요. B라는 사람이 A 토지에다가 뭐예요? 건물을 하나 졌어요. 건물을 하나 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건물주는 누가 될까요? 건물주는. 자, B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특수예요. 자, 우리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건물은 뭐예요? B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한테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거기 때문에? B 거기 때문에. 그러면 B라는 사람이 토지의 건물을 질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A는 B한테 뭐예요? 읽어봐요. 철거 명령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B라는 사람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B한테 읽어봐요. 철거 소송을 제기하든지 저 토지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든지 두 개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퇴거 청구에 대해서는 못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권한을 우리가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 토지가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이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누구 거 개개예요? B 거예요? A 거예요? 자, 남의 토지에 B가 나무를 심어서 누구 걸까요? A 거죠. 왜? 이 나무는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건 뭐예요? 나무 수목 소유자는 A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B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A한테 물어봐야 돼. 야, 나무 심어도 되니? 그랬더니 A가 허락을 했어. 그러면 뭐가 생긴 거죠? 읽어봐요. 뭐가 생긴 거죠? 권한이 생긴 거야.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파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자기가 제대로 몰랐다면 권리, 권능, 권한의 개념, 요 세 가지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하나 더 써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세권 읽어볼래요? 물건이면서 읽어봐요. 그럼 여기에다 전세권을 넣어봐요. 전세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그래?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전세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사인과 수익 권능이 있어. 뭐가 없어?
처분. 그래서 불완전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자기가 해석해 가는 거야. 불완전 물건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볼래? 용익 물건이 되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란. 자기가 어떤 1년 내내 제가 강의를 24년 차 들어가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용익물건 하면서 용익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용익물건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용익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사용 권능과 수익 권능. 그래서 용익물건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뭐가 없어요? 처분, 불완전 물건이야. 그러면 전세권은 소유권 측면에 뭘 제한하고 있어요? 또 읽어볼래요?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을 무슨 물건? 제한 물건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저당권 읽어볼래요? 저당권은 읽어봐요. 물건이면서 권리야. 여기 한번 집어넣어봐요. 저당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거 뭐라고 그래?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무슨 권능이 있느냐? 읽어봐요. 처분 권능이 있어. 처분. 뭐가 없어요? 사용하고 수익이 없죠. 그래서 저당권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점유 X가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점유 X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세자로 건쳐봐요. 뭐가 될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준점유가 되는 거예요. 자, 점유하지 않는데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민법에 다음 중 취득시의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무슨 건? 저당권.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은 오늘 완전히 소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처분이라는 것은 뭘까요? 처분을 읽어봐요. 담보 잡아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사용 수익이 없으니까 불완전 물건이고, 자, 저당권은 소유권 측면에서 읽어봐요.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저당권을 무슨 물건? 제한 물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자, 담보라는 게 뭘까요? 담보라는 게 이거예요. 읽어봐요. 경매. 그래서 저당권은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나중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애시당초 공부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 줄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내용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하등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임차권을 읽어봐요. 채권이고 뭐예요? 권리죠. 그럼 여기에다 임차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뭘까요? 수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도 읽어봐요. 용익. 채권이야. 그래서 우리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사용수익거든. 둘 다 그러면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다? 용익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그럼 제3자한테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어. 임차권은 채권 물건. 채권. 그러면 임차인은 약해요? 힘이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뭐예요? 대항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공부를 지금 이 네 가지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요 네 가지를 싹 지워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 네 가지 개념은 우리가 찾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선생님 왜 잡아야 됩니까? 이제 등기법을 알려면 요 네 가지 개념부터 이제 출발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개념 자체에서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권리야, 권리.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학원 원장님한테 전화했죠. 그 선생이 사투리 쓰고 있다고. 사투리가 아니라니까. 귀가 안 뚫려서 사투리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뭐예요? 제가 모르면 사투리고 알면 사투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귀에 와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장이 막 통하더라고. 제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사투리 때문에 제가 잘 못 듣는 것 같아. 자기 합리화야, 자기 합리화. 읽어봐요. 핑계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투리를 쓰는다는 건 모르는데 저를 지목한 건지 딴 선생님을 지목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 핑계야. 핑계거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사투리 쓴다. 사투리에 뭐 읽어봐요? 읽어봐요. 정을 해야지. 그렇죠. 딴 데 가도 마찬가지야. 딴 데 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선생한테 접하려고 정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정을 해야 되는 정은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똑똑하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시키는 거야. 핑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정을 하라고요. 어디로 가나 똑같아. 모든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나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배웠으면 저희가 가서 하기 나름이지. 뭐예요? 맨날 읽어봐요. 읽어봐요. 탓. 남 탓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두 자로 봐봐요. 바보야 바보. 바보라는 거야. 바보. 남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을 해봐야 되는 거야. 정. 자, 이제 자기가 집에 가셔서 그러면 이 권리라는 걸 보면 책을 읽을 때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읽어봐요. 또 권능이라고 한다.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여기 봐봐요. 권한이 뭘까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자,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권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권리야. 권리야. 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권리라는 것은 그럼 권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무. 합쳐봐요. 합쳐봐요. 권리 의무. 그렇죠. 권리 의무. 권리 의무가 달려면 여기에다 꼬리표를 이제 하나 이제 응용해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에서 법률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면 뭐예요? 이거는 법률 관계가 아니라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인간관계.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거는 법률 관계가 될 수 없거든.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허위관계. 이것도 법률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야타. 야타는 뭘까요? 법률 관계일까요? 인간관계일까요? 허위관계일까요? 허위관계죠. 그런데 야타가 허위관계가 돼서 사고를 쳤다. 교통사고가 났다. 법률관계로 포섭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타는 일단 원칙은 법률관계가 아니야. 뭐라고 써놨어요? 술 한잔. 그래 술 한잔 하자. 너 그랬어. 그러면 여기 셋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인간관계가 되겠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읽어봐요. 밥 줘. 그러면 요 셋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아니에요. 법률관계. 자, 지금 그러면 남편과 부인은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어. 자, 그러면 남편이 집에 가서 부인한테 밥 줘 그랬더니 네가 챙겨 먹어. 그러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이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840조 2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돼서 이게 법적 그러면 이거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부인이 남편한테 밥 좀 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너 그랬죠. 그러면 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밥 줘는 결론적으로 법률 관계로 포섭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뭐예요? 이혼하자. 근데 여기 봐봐요. 지금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관계. 법률관계가 뭐예요? 바로 그거야. 바로 법률관계. 그러면 권리의무관계.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개념은 아니죠. 읽어봐요. 읽어봐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야.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게 법률관계야. 법률관계.
자,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 그러면 자,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첫 번째.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따져 봅시다. 자, 봐봐요. 우리 동전을 던져서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죠? 2개. 주사위는 5개. 주사위는 6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의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자, 그럼 3개가 나온다는 거야. 봐볼까요? 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범위가 아닌 거 몇 번? 시험 범위가 아닌 것. 봐봐요. 시험 범위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 기가 찰 일이에요. 기가 찰 일. 아무리 급하도 아무리 급해도 요 시험 범위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기가 차죠. 기가 차다라는 거야. 기가 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기초. 모든 선생님들이 기초를 강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라고. 기초를 강의해 주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사람이야. 기초를 강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선생을 폼나게 어려운 것만 몇 개 설명하고 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것들은. 자, 여기 봐봐요. 몇 문제? 자, 10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10문제. 10문제를 생각해 봐요. 어려운 거 몇 개? 어려운 거는 3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쉬운 거는 몇 개예요? 7문제야. 7문제를 맞추려고 공부를 해야지. 지금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3개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개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시험은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어려운 것은 뭐예요? 10개 중에 3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데 자꾸 봐봐요. 기초를 너무 등한시하니까 나중에 어려운 게 파통. 봐봐요. 자, 기초를 거꾸로 해봐요. 초기.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요 4개월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야. 근데 이제 조금 안다고 해서 몇 월 달에 나오죠? 3월 달에 나와. 3월 달에. 그러면 3월 달에 나오면 게임 끝이야. 벌써 기초는 설명을 안 하고 들어가거든.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기초.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야. 일단 3번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써요. 자, 법인의 공고 의무야. 그럼 여기에서 시험 범위에서 나온 거 제일 중요한 게 몇 번일까요? 1번, 2번. 2번이 되겠죠. 2번. 자, 요거는 뭐예요? A라는 거.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A에서. 그러면 요 봐봐요. A라는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B라는 사람이 의무가 있거든. 요 두 사람을 뭐라 그래? 쌍방이라고 그래. 당사자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일방이에요, 쌍방이? 일방. 요게 뭐예요? 형성권. 형성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형성권이라는 개념을 몰라서는 절대 안 돼. 우리 등기법도 그렇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성권이란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일방이에요, 쌍방이? 일방. 그래서 결론.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버선권, 형성권. 형성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대표적인 형성권은 한매권이 있어. 한매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는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자, 한매권 읽어봐요. 무슨 건? 형성권. 가등기도. 형성권. 그럼 자석을 갖다 놔봐요. 요게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밀어내야 안 밀어내? 그러면 결론 읽어봐요. 한매권은 결론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사람들은 봐봐요. 강의를 보통 공시법 선생, 민법 선생들은 이렇게 강의를 해요. 외우세요. 한매권하고 가등기 외웁니다. 한매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 네가 외워라 임마. 이렇게 나와야 돼. 네가 외워라.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는 것은 정 논리가 안 맞으니까 예적 측면이니까 외우라는 거지. 제가 외워라 그러면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한매권은 무슨 관계일까?
형성권, 애하관계할건, 가등기도 형성권이 돼. 그러면 마이너스 밀어내야 안 밀어내? 밀어내죠. 그러니까 한매권은 가등기 대상이 결론 아니다. 난주기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봐봐요. 읽어봐요. 한매권 이전이 붙었죠. 이전. 한매권 이전 붙었죠. 그러면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가등기는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그러면 한매권 이전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공시 선생들이 설명할 때 이걸 외우래요. 네가 외우라 임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외울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런 거는 외울 이유가 없어. 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소유권 설정 등기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걸 뭘 해요?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읽어봐요. 앞에는 무슨 것? 소유권, 뒤에는 설정. 설정을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할 때 그때 설정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해 등기.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어 없어?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죠. 소유권 이해 권리. 저 봐봐요. 읽어봐요. 전세권.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의미가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를 또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다운 공부를 좀 해달라는 거야. 공부다운 공부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설정이라는 의미를 알았으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죠. 현실 세계에서도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닭도리탕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말라고. 자, 닭도리탕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도리 일본말로 닭이라는 뜻이야. 닭. 한번 써봐. 읽어봐요. 닭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닭도리탕이 아니라 닭볶음탕이라고 그러라고. 무식하게 우리 닭도리탕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본말 하나 배웠네. 읽어봐요. 도리 닭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읽어봐요. 과감. 그러니까 자기가 도리라는 개념이 뭐예요? 모르니까 어때요? 이걸 사투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사투리가 아니라 아직 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정을 하라고. 적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툴툴툴 되지 말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적었어요. 자,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게 읽어봐요. 원칙.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뭘까요?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어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개념을 혼자서 중얼중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형성권 그러면 일방적 어사표시에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권. 자, 권리가 있으면 무슨 관계가 있다? 의무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법률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률 효과. 권리 의무 관계가. 자, 그러면 법률 효과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로 빠질까요? 이게. 이제 득실 변경이야.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읽어봐요. 등기. 이제 빠져들어가거든. 이제 등기라는 게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자, 이런 관계죠. 자, A가 B한테 매매하기로 했어요. 매매하기로. 그러면 사라 뭐 읽어봐요. 청약 알았다. 승낙 뭐예요? 합치 뭐예요? 계약. 한번 읽어볼래요? 법률 요건. 이제 이름을 줘주는 거야. 이름을. 자, 읽어봐요. 청약 승낙을 뭐라 그래? 읽어봐요. 법률 사실. 계약은 법률 요건. 요거는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청약 승낙을 뭐라 그래? 읽어봐요. 청약 승낙을. 어사표시. 자, 읽어봐요. 어사표시는 읽어봐요. 법률 사실 거죠. 어사표시가 법률 요건이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잖아. 어사표시는 법률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까먹으니까 읽어봐요. 까먹으니까 우리가 이제 읽어봐요. 읽어봐요. 거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법률 요건이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법률 사실이야. 그러면 어사표시가 하나야. 단독행위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되는 거야. 이제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법률 사실. 그러면 법률 사실이 뭐냐? 항상 읽어봐요. 읽어봐요. 관계 거죠. 자, 관계 속에서 이제 개념을 찾아내는 거야. 개념을 찾아내는 겁니다. 개념을. 자,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그러면 객관식이면 지문이 있어 없어? 그래요. 그걸 맹점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우리 형님님들은 암기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객관식이니까 지문에 나와 있다고.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읽어봐요. 그럼 법률 사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동안 뭐예요? 한 달 반 민법을 배웠는데 법률 사실이 모르고 또 민법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야. 말이 돼? 안 되지. 그죠? 자,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읽어봐요.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법률 사실이 돼. 자, 그러면 법률 요건과 관련돼서 법률 요건이 뭘까요? 거꾸로 읽어봐요. 효과의 읽어봐요. 원인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요.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읽어봐요. 결과 거죠. 그러면 읽어봐요. 원인, 요건, 결과, 효과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법률 요건의 한 형태를 찾아봤더니 뭐예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네요. 자, 그럼 법률 행위는 뭘까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자, 오늘은 뭐예요? 읽어봐요. 반성합시다. 그렇죠. 반성합시다. 법률 행위란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법률행위 수학적으로 보려면 법률행위는 읽어봐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러면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읽어봐요. 법률 요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사표시가 필요해. 자, 법률 규정이 뭘까요? 어사표시 이해의 것. 이게 바로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거든. 봐봐요. 매매 계약이죠. 매매는 읽어봐요. 계약. 매매는 읽어봐요. 은행이 뭐가 필요해? 어사표시. 그러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매매는 등기해줘야 돼. 등기하지 않은 물권 변동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거든.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상속. 상속은 어때요? 어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상속은 읽어봐요. 법률 규정.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제가 받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해. 그런데 단 내가 처분하려면 등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이제 187조 사이로 가고 186조 사이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어디부터 이제 서서히 끌어왔어요. 등기법을 하기 위해서. 읽어봐요. 권리라는 거야. 권리. 권리라는 것은 권리라는 개념에서부터 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스스로 잡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읽어봐요. 청약과 승낙. 눈으로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읽지만 읽어봐요. 어사표시. 또 하나는 법률 사실. 그래야 응용력이 발생하는 거야. 응용.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맨날 청약 승낙만 보면 청약 승낙, 청약 승낙. 그 사람은 뭘 읽고 있는 거죠? 읽어봐요. 글씨를 읽어. 우리가 글씨를 읽기 위해서 여기 수업을 듣는 거는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뭐를 읽어야 돼? 글을 읽어야지. 글을 읽어야지. 글을 읽어야죠. 그러면 읽어봐요. 상속이죠. 상속은 읽어봐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상속은 그러면 계약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계약은 상속은 읽어봐요. 자,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읽어봐.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려면 뭐 해야 돼? 계약. 상속은 계약이 아니거든.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올해 뭐예요? 여기 봐봐요. 올해 등기법. 이거 무슨 계약서가 나왔어요? 다음 중 금융계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이냐 아니냐냐고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계약 자체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아니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정여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니까 정여는 읽어봐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수용은 계약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법률 규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용은 그러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등기법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아직 기초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은 마음이 급한지 몰라요. 왜 급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느긋하게 천천히 하면 되는데 자기가 오늘 봐봐요. 오늘 10개를 설명해서 10개를 이해를 못해서 어머 나 큰일 났다. 내가 뭐가 사회적으로 내가 부조화가 돼 있는 거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오늘 10개를 알아들었다. 그러면 10개를 알아들었다. 그거 듣지 마. 강의도 아니야. 그거는. 강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농담 따먹게 하고 가는 거야.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10개 중에 한 2-3개만 알고 나머지 8개는 물음표를 달아놔서 점차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걸 아는, 읽어봐요. 알아가는 뭐가 있어야 돼? 읽어봐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주면 뭐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공부를 못하는 사람,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이런 말하면 뭐라 그래? 읽어봐요. 잔소리라 그래. 잔소리가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학교 가는 사람은 이제 요즘은 여기 봐봐요. 수업 시간에 이것도 못하겠어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농담도 못하겠어. 왜 농담하는 이유는 뭔가 잘 머릿속에 팍 박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농담하면 수업 시간에 뭐 하는 줄 알아요? 잔소리라 알고 있거든. 잔소리. 합격하고 나면 이 농담이 왜 이 농담을 했을까라는 걸 시험과 관련돼서 농담을 한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급하니까 농담하면 내가 저 사람 맨날 읽어봐요. 뭐 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농담하고 잔소리. 그렇죠. 잔소리. 요즘 난리 났어. 요즘 돈 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 조금 잘 나가는 놈들은 뭐예요? 잘 나가는 강사들은 뭘로 때워요? 막 수업 시간에 몸으로 춤추고 막 이래요. 제가 개그맨이야? 그렇죠. 개그맨. 저도 다 해봤어요. 옛날에 뭐예요? 그러니까 정석 플레이를 하라는 거야. 정석 플레이. 정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봐봐요. 수업 시간에 웃겼어. 웃고 그냥 깔깔깔깔하고 웃고 가요. 시험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웃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웃는 것만 생각이 나요. 웃는 것만 생각이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요 강사도 뭐예요? 읽어봐요. 이 강사도 프로의식이 없어졌어요. 점점 수강생들을 웃기고 수강생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즘 몹쓸 강사들이 너무 많아. 몹쓸 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웃고 나중에 떨어지면 막 욕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망각의 동물이야. 그럼 떨어졌으면 그 선생님한테 안 들어야 되는데 또 그 선생님한테 들어요. 또 히히 웃다가 또 떨어져요. 자,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행복.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초를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봐봐요. 반성을 해야 돼. 반성. 자, 권리도 뭔지도 모르고 청약과 성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공부를 체계 있게 공부를 못하고 있거든. 그냥 내용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청약과 성락은 무슨 표시? 사회 표시, 법률, 사실. 그러면 계약은 법률, 여건. 법률 여건의 행태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럼 법률 행위가 뭐예요? 사회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여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를 몰라서는 절대 법을 놀아서는 안 돼. 자, 법률행위가 막 옷을 바꿔 입어 봅시다. 대리파트에 가서 대리행위. 물권법 파트에 가서 물권행위. 자, 채권법 파트에 가서 채권행위. 자, 공법으로 가서 공법상 행위. 등기법으로 가서 등기 신청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모르면 법을 놀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률행위를 자유자재로 써먹어줘야 된다는 거야. 써먹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못 써먹어주니까 뭐예요? 지금 법률행위 자체도 모르고 지금 한 달 내내 공부했는데 뭐예요? 내내 공부했는데 지금 법률행위 개념 하나 똑바로 못 잡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권리라는 개념을 뭐예요? 하나도 못 잡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오늘은 반성의 기회를 잡고요. 이 개념들이 쌓여야 농축이 돼야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오른쪽 317페이지 3장 뭐가 있죠? 부동산 등기법이 있다. 자, 그러면 거기 제목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러 가봅시다. 자, 부동산 등기법도 12문제야. 우리 국계법도 12문제야. 자, 부동산 등기법은 그럼 말 자체로 이제 물리 해석을 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자, 봐봐요. 잘랐어요.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 몇 단어예요? 3단어네. 그렇죠. 자, 부동산이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일단 부동산의 개념부터 먼저 잡아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이 뭘까요? 부동산 이해의 것.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해의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동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동산, 어떤 사람은 부동산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건물이 있네. 건물. 그러면 이제 등기법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리법은 토지만 대상으로 해. 근데 우리 등기법은 읽어봐요. 토지, 건물. 그렇죠. 그럼 여기 앞에다 제목 앞에다 써봐요. 토지, 건물. 항상 등기법이 나올 때는 토지냐 건물이냐 이거부터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등기부 몇 개?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몇 원화돼 있어? 2원화돼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2원화돼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걸 배우게 돼요. 나중에. 읽어봐요.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법은 이제 들어왔으니까 등기법은 항상 확인할 거.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몇 개?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나오면 읽어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없는 단독행위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행위가 나왔을 때는 앞에 상대방 없는 있는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작년에 출제된 문제가 다음 중 단독행위를 나열한 것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 그러면 1번에서 4번까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하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였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행위가 나오면 스스로 요 앞에 요인이 안 붙으면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등기법이 어려운 거야. 저희가 만약에 단독행위가 나왔다. 읽어봐요. 있는 없는 거죠. 등기법이 나왔다.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거죠. 자, 등기라는 걸 그러면 등기라는 거 이제 뭐 두 가지 의미를 잡아야 되겠죠. 등기라는 것은 읽어봐요. 읽어봐요. 공시 밖으로 공시해 주는 거거든. 등기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무슨 관계를? 권리관계죠. 권리관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지적.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는 권리. 그렇죠. 머릿속에 확 박아요. 자,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관계죠. 사실관계가 뭐가 있는데?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토지의 표시상에는 뭐가 있는데? 읽어봐요. 여기 써놨잖아요.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등기야.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이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뭐예요? 권리관계를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을 찾기 위해서 유가 원칙을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읽어봐요.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읽어봐요. 기록하는 것. 그렇죠.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야. 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봐봐요.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읽나? 한번 읽어보세요. 등기소. 아니야. 합격한 사람은 등기소를 등기소로 안 봐. 읽어봐요. 신청. 읽어봐요. 이렇게. 등기소에 와요. 등기를 신청하러 가겠죠.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단독이 되겠죠. 단독이 된다는 거. 혼자 가면 공동이 단독이 되겠죠. 둘이 가면 공동 신청이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접수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 자, 봐봐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봐봐. 접수시가 빨라요? 기록시가 빨라요? 접수시가 빠르죠. 그러면 과거에는 기록시부터 효과를 인정해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생겼어요? 텀이 생겼죠. 텀이 생기면 누가 개입될 여지 있어?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기꾼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래서 등기법이 개정됨으로써 2004년에 자, 등기부에 기록하면 자, 이렇게 살펴놔봐요. 이렇게 뭐예요? 소급해서 효과를 인정해줘. 그러면 등기법의 효력 시기는 읽어봐요. 기록한 때다, 접수한 때다. 접수한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틈을 누가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개입되니까 요 개입꾼을 막아야 되거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시기는 기록 시점이 아니라 뭐예요? 접수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봐봐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자,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틀을 잡아놓게 있어. 자, 등기법이 나왔다. 뭐부터 확인해? 건물. 읽어봐요.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냐, 건물 등기부냐. 항상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등기라는 것은 뭐 읽어봐요. 밖으로 공개해 주거든. 무슨 관계를? 권리관계를. 어디에서? 자,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 하는 거? 기록하는 거. 이제 눈으로 익혀야 돼. 읽어봐요. 등기소, 신청, 등기관, 접수, 등기부.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효력 시기는 기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기록한 때가 아니라 읽어봐요. 접수한 대로. 그러면 요거 각으로 거슬러 올라가 안 거슬러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다. 뭐라 그래? 읽어봐요. 소급표. 그래서 소급표가 발생한다는 거야. 어디로 소급한다? 접수한 대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제 틀을 딱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첫 시간을 마무리해 봅시다. 권리가 뭐예요? 권리. 자, 권리. 뭐예요? 그러면 권리가 뭐예요? 그러면 권리가 권리지. 앞으로 발전성이 없어요. 발전성이 없어.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시 또는 자격. 이렇게 되는 거네.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자, 정략과 승낙 그걸 잡아야 돼. 법률 사실. 계약은 대표적으로 법률 여건. 그러면 이는 비어트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있고 잔금을 치러 줄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법률 효과. 법률 행위는 법률 여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 그 정도는 기억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이 맞나 봐요.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어때? X야.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X야. 법률행위는 어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법률행위 이꼴 어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혼인. 혼인하자 이거는 어사표시거든. 근데 혼인하자 해서 혼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읽어봐요. 신고가 필요해. 그래서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라는 게 하나가 필요해. 그래서 법률행위는 그래서 혼인신고를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특별 성립 요건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혼인신고 즉 특별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요 의미를 잡아두고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부동산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자, 등기라는 것은 읽어봐요. 공시 밖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야. 무슨 관계를? 권리관계를. 자, 그러면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거 기록하는 것. 읽어봐요. 등기소, 등기관, 접수. 그러면 등기부에. 그러면 기록 시점부터 접수 시까지 틈이 생기니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어봐요. 등기부에 기록하면 등기관이 어디로 접수한 때 등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록 시점부터 접수 시까지 무슨 효? 소급표. 그래서 소급표. 자, 여기 몇 문제? 자, 공법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공시법이 안 나오는 것은 공시법을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법처럼만 해봐. 그러면 뭐예요? 공시법은 무조건 100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공시법은.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안 한다는 거야. 결론은. 공법은 한 문제 몇 점이? 2.5죠. 그럼 공시법 하나 1점인가? 똑같은 2.5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두 개를 잡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